기후위기가 심화되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심포지엄을 열고 교회 안팎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6월은 예수 성심의 신비를 묵상하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 방법 중 하나인 성시간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바티칸을 시작으로 여성의 교회 활동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부회장으로 박은영 서울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가 선출됐는데 CPBC 뉴스가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인 6월 6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표현을 체감할 정도로 기후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기후위기, 생태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 실천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의 뜻과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의 인사말로 2023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정기 심포지엄이 시작됐습니다. 생태적 회개를 위한 교회의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제1발제를 맡은 조현철 신부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는 생명이 배제돼 있고 기후위기를 야기시킨 역사, 사회, 경제적 맥락을 배제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그냥 닥치고 온실가스만 감축하면 된다.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환경 위험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은 물질적, 기계론적 세계관,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천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생태적 회개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우리 생활 양식의 문제예요.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회개라고 하면 1차적으로 기술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보다는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마을 공동체 형성, 지각 없는 소비 생활의 지향, 민주주의의 복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와 본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교구와 본당의 탄소 중립 움직임으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기석 신부가 맡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양 신부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수원교구와 교구 차원에서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찬미받으소서 7년의 여정을 시작한 춘천교구의 기후정의 실천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인천교구의 각 본당 환경분과위원과 하늘, 땅, 물벗 임원 약 70여 명은 각별히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기술적이고 어떤 자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를 할 수밖에. 마지막으로 제주도 미래성장과 미래전략팀장 김동주 박사는 자연에너지 개발과 지역사회, 풍력발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제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역사와 현황, 전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인 제주도의 풍력발전 현황과 보급 목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70여 명의 신자들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질문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네, 풍력 발전을 끌 때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저장 용량을 키우면은 끄지 않아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본당에서 또 자신의 삶에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묻어나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6월 한 달을 예수 성심성월로 지내며 성시관과 기도회 등을 통해 예수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성시간의 주요 내용과 의미, 윤재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성시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시간으로서 예수 성심에 관한 신신 가운데 대표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홀로 맞으신 고통을 1시간 동안 묵상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는 예수와 함께 지내며 기도하는 것이 성시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 성심의 거룩한 사랑을 기리는 신심 행사입니다. 핵심은 예수 성심께 바치는 공경과 보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시간은 성체 현시와 함께 예수 순환을 묵상하는 성체 조배 후 성체 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성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사제가 감시를 엽니다. 그리고 성체를 성광에 모시고 현시합니다. 이어지는 성체 조배, 우리 영혼과 전 존재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성체 조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볼 수 있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체 조배는 예수님과 더욱 깊고 지속적인 일치로 이끕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청하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큰 예를 드리며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와 침묵 중에 성체 신비에 관해 묵상하는 시간.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 앞에 와 있음을 의식하는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체 조배가 끝날 무렵엔 성 토마스의 성체 참미가나 다른 성체 참미가 중 예수 성신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등을 선택해서 바칩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하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성가 지존하신 성체 앞에를 노래하는 동안 사제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인사한 다음 무릎을 꿇고 분향합니다. 이어 성광을 들고 말없이 십자 표시를 하며 성체를 강복하면 모두 무릎을 꿇고 찬미가 하느님 찬미를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성시간의 절은 주로 매달 첫 목요일이나 첫 금요일 저녁에 거행되며 성시간에 참여하는 이들은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달 20일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막을 내린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총회에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박은영 서울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부회장에 선출된 건데요. 박은영 부회장을 저희 CPBC가 만났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 여성의 교회 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2년 전 바티칸 시국의 행정부 사무총장에 라파일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로마 유학생인 한국인 여성 평신도 김나영 씨 등 16명을 독서직과 교리교사 직무에 수여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주교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교황청 주교부 및 주교 선별위원으로 여성 2명을 임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인 올해 1월 오현주 대사를 임명함으로써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달 20일 이탈리아에서 막을 내린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총회에서 첫 한국인 부회장 탄생은 한국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약자로 우코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코에서 비공식 언어권 국가 출신 부회장의 탄생은 한국교회 최초이자 아시아 교회에서도 필리핀에 이어 2번째. 이번 총회의 주제는 우코 여성, 세계 평화를 위한 인류의 장인이었습니다. 우코는 1910년 창립된 세계적인 가톨릭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서 8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부회장은 모니카 산타마리나 노리에가 신임 회장을 도와 우코의 전문화와 젊은이들을 위한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제를 수행할 그 팀워크를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좀 영입하더라도 전문화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또 한 가지는 지금 회장은 또 젊은이들과의 세대 간의 대화를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장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코의 전문화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제공과 함께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로 사도직 활동에 입문한 박 부회장은 2005년부터 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직을 맡아 교회 안에서 여성 인권과 역할 신장에 노력해왔습니다. 서울가톨릭 여성연합회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한 박 부회장은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이사, 서울평단협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8년엔 우코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박 부회장은 우코 부회장 임명이 한국 여성 평신도들에게 자신감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의 교회 내 활동은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활발해요. 그런데 이제 국내 활동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또 영적, 지적 자질을 이제 도전 정신을 활용을 해서 박 부회장은 총회가 열리기 전 이례적으로 성사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아련을 통해 교회가 여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없이는 문화도, 교회도, 남성도 있을 수 없다는 교황의 말씀을 토대로 모든 여성이 여성으로 선택받았음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희망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의미를 새기며 예수 성심성월을 맞이한 가톨릭 신자에게도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땅의 서쪽 끝이면서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백령도인데요. 오랫동안 군사적 요충지로 자리하며 전투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면서 성 김대건 신부가 1846년 선교사들의 입국 경로를 개척하던 중 관군에게 붙잡힌 곳으로 백령면 진촌리의 백령성당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한국 가톨릭의 자취가 공존하는 백령도. 현충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